내 동생 또 남편이랑 싸웠대. 이번엔 애들 데리고 엄마 집에 와 있다는데? 이러다 진짜 이혼하면 어떡하지? 됐어. 자기도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집안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이야? 보나마나 또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낼걸? 그럴까? 아까 엄마 전화 받아보니까 이번엔 심각한 것 같다던데. 매제가 이번에 또 바람 피우다가 걸렸다 하더라고. 진짜 바람도 병이다. 딸이 둘이나 있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참에 그냥 콱 갈라서라고 해. 내가 볼 때는 그거 못 고쳐.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이혼하라고 했다가 진짜 이혼하기라도 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 벌써 걔네 큰딸은 유치원 갈 나이야. 애 둘을 여자 혼자서 어떻게 키워? 아니 못 키울 거 뭐가 있어. 어차피 어머님 집에 계신데 애들 어머님에게 맡겨두고 신우가 나가서 돈 벌면 되지. 신우가 이혼하면 혼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어머님 댁에서 얹혀 살 거 아니야? 그러게야 할 테지만 그래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괜히 내가 오지랖 넓게 나서고 싶지 않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 두 사람 얼마 안 있으면 또 좋다고 난리칠걸?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젠.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5년 차인데 3살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근무 연차도 비슷하고 매달 벌어오는 돈도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조금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사서 결혼했는데 많지 않은 월급으로 대출 갚으랴, 아이 키우면서 노후 대비하랴 정말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쪼들리는 정도까진 아니지만 여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원래는 결혼할 때 둘째까진 낳을 계획이었지만 이대로 무책임하게 둘째까지 낳았다가는 도저히 아이 키우면서 학원도 못 보낼 것 같고 고생만 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만 잘 키우면서 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 신혼애였죠. 신혼애 부부는 애초에 외벌이인데다 벌이도 많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집도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아버님에게 돈을 빌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첫째 딸 낳고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와중에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가져버렸고 그 뒤로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말았어요. 첫째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신우가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둘째를 낳은 시점에서 그 집 살림은 아예 가망이 없어졌어요. 외벌이로 생활은 맨날 적자였고 신우 남편도 집안에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 모양이면 신우라도 아이들을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사실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가끔 아르바이트나 하며 지내왔어요. 술집에서 즉석으로 만난 남자와 사귀는 중에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고 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님이나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 남편용을 보고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며 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싸우고 헤어질 것처럼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화해하고 살고 있길래 그냥 저 집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올해 초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내 동생 결국 이혼한다더라. 진짜 걔는 이제 어쩌려고 그러지? 애는 그럼 누가 키운대? 동생이 키우지 누가 키워? 외제 쪽은 벌써 다른 여자랑 바람난 상황인데 잘도 애를 데려가려 하겠다. 아니 그럼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딸이 둘이나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게 사람이야? 아 몰라. 걔네 지질이 가진 것도 없어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위자료 좀 받고 양육비 얼마씩 받을 거라 하던데 그 양아치 같은 놈이 제때 잘 보내주려나 모르겠다. 일단 아버님 댁 들어가서 살면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둘째 조금만 크면 어머님한테 아이 봐달라 하고 신우도 나가서 일하라고 해야지. 우리 아빠 야간 경비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내 동생이랑 애 둘까지 못 키우지. 부모님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데 걔는 진짜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네. 진짜 머리 아프다. 신우가 나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어. 당신이 이야기 잘해봐. 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어. 엄마한테 또 전화 온다. 엄마는 자꾸 울기만 하는데 진짜 머리 아프네. 당신이 잘 달래드려. 결국 진짜로 이혼해버린 신우는 딸 둘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구할 돈도 없고 위자료로 얼마 받긴 했다고 들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살만한 집을 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했다는데 결혼 생활 막판에는 밖에서 바람 피우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가져다 준 사람이 양육비라고 제때 보내겠어요? 신우가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벌써 몇 달째 시댁에서 신우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양육비는 거의 받은 적이 없답니다.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해야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람 놀리는 거지 제대로 된 애아빠의 행동인가요? 시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신우와 손녀딸들을 집에 품어주긴 하셨는데 아까 남편이랑 이야기했다시피 그쪽도 사정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죠.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우리도 여유는 없었지만 차마 거절하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본인 용돈에서 매달 얼마씩 시댁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못마땅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당장 신우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좋겠는데 일자리 구하는 중이라며 그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해서 남편 용돈 40만 원에서 20만 원을 보냈고 저도 제 용돈에서 10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씩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이 돈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시댁 잘못된 죄라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매번 너희가 돈 보내주는 거 잘 받고 있다.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그나저나 아가씨는 이제 좀 어때요? 아직도 많이 안 좋아요. 말도 마라. 맨날 술만 먹고 새벽에 놀고 불고. 딸린 애도 둘이나 있으면서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는 건지. 진짜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여유라도 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은 건강히 잘 계시죠? 아, 그게 말이다. 니네의 시애비가 이번 달이면 일을 그만두거든. 당장 집에 입이 몇 갠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버님이요? 거기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번에 그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뀐다나 봐.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나가라고 한다더라. 다른 일자리 구해보고 있긴 한데 저 양반도 내일 모레면 칠순이야. 아파트 경비도 잘 안 써주려고 하더라.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보내주는 돈을 당분간 늘려줄 수 없을까? 우리 연금 나오는 거랑 계산해보니까 너희들이 10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아쉬운 대로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이나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저희도 대출 갖고 나면 살림 빠듯한 거. 10만 원 정도 더 보내드리는 거면 몰라도 100만 원은 도저히 무리예요. 그럼 어쩌니?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너네 돈 관리는 너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면서? 둘이 버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돈이 없어? 저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요. 아무튼 이따가 오빠 집에 들어오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에게 그 사이에 무슨 말을 듣고 온 건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집에 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오죽했으면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달라고까지 했겠냐면서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냐고 가족이 많냐고 묻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시모에게는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시댁 집구석에 성인이 셋이나 있는데 그중에 최소 한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나가서 돈을 벌고 그래도 모자라면 조금 보태줄 수도 있는데 셋이 집에서 손 빨고 놀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먹여 살리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남편에게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남편이 제가 화를 내니까 조금 당황하는 듯 하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자기 동생은 험한 일을 안 해봐서 어쩔 수 없다네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하기 싫어서 아이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다음 날까지 화가 안 풀려서 낮에 출근해서 일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네 동생은 귀하게 자라서 험한 일은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막 자라서 회사 다니면서 일해서 돈 벌고 있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앞으로 내 돈으로 너네 집에 용돈 보내주면 바로 이혼이야. 돈 관리도 따로 해. 대출금이랑 매달 생활비 정확하게 반 나눠서 청구할 테니까 그 돈만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너네 식구들 먹여 살리던지 말던지 너가 알아서 살아.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불쌍한 너네 집 식구는 너가 알아서 먹여 살리라고. 괜히 나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원한다면 이혼해줄 테니까 아예 너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던지. 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돈 관리는 앞으로도 너가 다 하고 그냥 내 용돈에서 알아서 할게. 진짜 또 당신 엄마한테 내가 돈 달라는 소리 듣게 하지 마. 시댁에 다 퍼주면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우라고. 돈 없어서 둘째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내 돈으로 네 조카 먹여 살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제 그 이야긴 그만하자. 한 번 이혼까지 결심했더니 못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용돈에서 얼마씩 시댁으로 보내는 것 같았고 며칠 전부터 신우가 시댁 집 근처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애가 둘인데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구걸해서 애를 키우겠어요? 남편한테 했던 말들은 반은 진심입니다. 우리 애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시댁 조카들한테 소중한 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아이 클 때 친정엄마한테 맡겨두느라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번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시댁에 가져다 줍니까? 시어머니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그 뒤로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으세요. 제가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하다고 무턱대고 퍼줬다가 아마도 나중에 큰 싸움 났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수정아, 너 이번 달 갯돈 넣었니? 오늘이 월급날이지? 응, 아까 낮에 월급 들어오자마자 넣었지. 한번 확인해봐. 너가 보냈다고 하면 보냈겠지. 확인까지 해볼 필요가 있니? 이제 진짜 돈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러겠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간 지가 언제야 대체. 작년 봄에 제주도 간 뒤로 이래저래 바빠서 한 번도 못 갔잖아. 방금 보니까 700만 원이 넘었네? 작년에 너가 결혼하는 바람에 가족여행 못 갔지. 갯돈도 너무 많이 쌓이면 안 좋은 법이야. 올 여름에 한 번 털자.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네. 오빠는 뭐래? 걔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너야말로 괜찮아? 한참 신혼인데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면 윤서방이 뭐라고 하네? 너만 따라오기 애매하면 윤서방도 같이 가도 되는데. 아유, 됐어. 처갓집 가족여행 가는데 따라가고 싶은 사위가 어디 있겠어? 우리 식구들 사이에 데려가봤자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그냥 우리끼리 가. 엄마는 어디 가고 싶은데? 글쎄, 어디를 가야 하나. 요즘에 백종원 씨 유튜브 보니까 홍콩 여행 한번 가보고 싶더라. 옛날에 니네 아빠랑 데이트할 때 홍콩 영화도 많이 봤었거든. 홍콩? 알겠어. 그럼 내가 비행기 티켓이랑 숙박까지 다 알아볼게. 어차피 예산도 많은데 비싸고 좋은 곳에서 묵어도 되겠다. 그래, 혹시 모자라면 조금씩 더 걷어도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고급진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쓰려고 악착같이 갯돈 모으는 거지. 알겠어. 오빠한테도 물어보고 일정 조율할게. 엄마 아빠는 아무 때나 괜찮은 거지? 당연하지. 아빠 가게야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두고 가면 되니까. 비행기랑 숙소 예약 다 하면 나한테 얼마 들었는지 얘기해줘. 현금으로 바로 보내줄게. 그래,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할게. 기다리고 있어. 저희 식구는 몇 년 전부터 한 사람당 매달 10만 원씩 갯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이라 1년만 모아도 돈이 꽤 큰 액수가 모여요. 보통 가족여행 갈 때 그 돈을 자주 사용하는데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워낙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1년 넘도록 갯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 큰 돈 되기 전에 빨리 쓰자고 하시길래 이번 여름휴가 때 가족끼리 홍콩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남편에게 같이 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 가족여행에 자기가 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오라 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어차피 남편과의 여름휴가는 7월에 따로 다녀왔으니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네 식구들이랑만 홍콩 놀러 가기로 했다면서? 너희 친정부모님은 돈이 아주 많으신가 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홍콩 여행 가기로 한 건 맞는데 그게 저희 식구들 갯돈 모아서 가는 거라서 서로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갯돈? 놀러 가려고 아주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나 보네. 대단한 식구들이다 진짜. 아니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 겨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는 거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우리 식구들끼리 계속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돈이라는 건 말이다. 쓰고 싶어서 핑계를 대면 끝도 없어. 애초에 그런 개모임 같은 걸 하지 않았더라면 안 쓰고 아낄 수도 있는 돈인데 너무 흥청망청 놀자판이잖아. 요즘같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행이 가당키 나은 소리니? 어머님, 작년에 친구분들이랑 일본 온천여행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까지 50만 원 드렸었잖아요. 그건 옛날부터 가자고 하다가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미루다가 5년 만에 겨우 갔다 온 거야. 내가 언제 식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기랬니? 나 혼자서 조용히 다녀온 거지.
글쎄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가족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니? 나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 아니야. 그냥 이제 결혼했으면 너희 친정보다는 결혼 생활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하는 말이지. 저는 당연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그게 저희 가족 여행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애도 낳고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갈 일 투성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놀러 다닐 생각만 할 거야? 지금부터 아끼는 습관이 몸에 안 배어 있으면 살림하기 힘들어. 네, 어머님, 잘 명심할게요. 하지만 갯돈 10만 원도 제 용돈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살아도 가족 여행만큼은 꼭 가야겠어요. 저희 적금도 열심히 붓고 있고 어머님이 걱정 안 하셔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젊었을 때 흥청망청 쓰다가 너희들 나중에 고생할까 봐. 아무튼 알겠다. 더 이상 잔소리하면 진짜 눈치 없는 시어머니 되겠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오빠도 대기업 다니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직 두 분 앞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없으시고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시부모님 생각만 하면 막막합니다. 저랑 남편도 매달 300만 원 이상 적금 붓고 있고 알아서 저희 앞가림 잘하고 있는데 대체 누가 누구한테 아끼며 살라고 충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하는 헛소리 신경 안 쓰고 제 할 일이나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번에 가는 해외여행 그거 꼭 가야 하냐?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이잖니. 너희들은 바쁘니까 우리끼리 제주도라도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너가 경비를 좀 대줬으면 해서. 제가요? 아버님 생신인 건 알고 있었고 생신 선물도 때 되면 드리려고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저보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달라고요? 그래, 너가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 거 취소하고 돈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 두 사람 제주도 여행 경비 보태줘. 150만 원이면 비행기랑 숙소 정도는 너가 잡아줄 수 있잖아. 아니요, 저 그만한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식구들이랑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건데 왜 그걸 취소해서 어머님, 아버님 여행을 보내드려야 해요? 그게 효도하는 거야. 다 커서 부모랑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냥 그쪽은 부모끼리 알아서 다녀오시라 하고 너는 취소해서 돈으로 돌려달라고 해. 그 돈으로 우리 두 사람 여행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좋긴 뭐가 좋아요? 제주도 가고 싶으시면 어머님 돈으로 알아서 다녀오세요. 겨우 그 정도 갈 돈도 없으면서 저한테 아껴 쓰라고 충고하셨던 거예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회 필요 없어요. 효도하고 싶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할게요. 괜히 저희 식구 여행 가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주도 가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가세요. 아니면 저희 남편한테 여행 경비 대달라고 말씀해 보시던가요. 안 그래도 어제 물어봤지? 너가 용돈 30만 원밖에 안 준다면서 무슨 여행 경비를 달라 그래?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30만 원 받고 살아요. 친정 식구들이랑 그 돈 모아서 여행 다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식구들이 부러우신 모양인데 지금부터라도 같이 돈 모아서 여행 다니자고 하세요. 부럽긴 누가 부럽다고 그래? 됐다. 보내줄 마음도 없으면 나도 더 이상 너한테 할 말 없어. 네, 어머님도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저도 홍콩 여행 잘 다녀올게요. 살다 며느리 가족여행 취소해서 자기들 경비 대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한테 단단히 기분이 상했는지 단 한 번도 연락하질 않더라고요. 저야 어머님 헛소리 안 들어서 좋고 어머님도 저한테 괜한 기대 안 하셔도 되니까 서로 윈윈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 남 걱정 그만하시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지금 벌써 돈도 없는데 나중에 늙어서 저희한테 빌붙지 마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희들 언제 퇴근하니?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을까?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더라. 글쎄, 엄마 좋아하는 낙지볶음 해 먹을까? 당신 퇴근하는 길에 마트 좀 들렀다 올 수 있지? 장 보는 김에 우리 엄마 좋아하는 간식도 좀 몇 가지 사와봐.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하시겠다.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7시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걸? 집에 가면 7시 반 넘을 텐데 저녁은 대충 먹던지 하자. 어머님 낙지볶음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배달이라도 시킬까요? 배달? 배달은 무슨 배달이야? 집에 있으면 집밥을 해서 먹어야지. 됐다. 내가 마트 나갔다 오마. 아무리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뭐? 엄마가 마트까지 나간다고? 안 돼. 엄마 아직 여기 주변지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동네는 복잡해. 엄마 살던 곳이랑 완전 달라. 그냥 집에 얌전히 계시는 게 돕는 거야. 저녁은 엄마 좋아하는 걸로 시켜 먹지 뭐.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일찍 끝나는 날 마트에서 장 봐놓을게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유, 너 일하느라 힘든 건 알지. 그래도 집안 살림을 너가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은 몰랐다.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돼요.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아직 저희 아이도 없는데 이럴 때 많이 벌어서 모아놔야죠. 그래,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런 걸로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차피 며칠 안 있을 거라서 살림살이 간섭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집안 꼴이 엉망인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어차피 나도 낮에 할 일 없는데 내가 청소 빨래 다 해주랴? 아니에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편히 쉬세요. 제가 집안일에 조금 더 신경 쓸게요.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요즘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데 원래 평소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도 알아서 잘해 먹고 살아. 엄마가 하필이면 너무 바쁠 때 와서 그래. 저 사람 회사가 연말 연초에 정신 없거든. 엄마는 어차피 2주만 있다가 내려가실 거니까 우리 집안일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 나도 알지. 그래서 조용히 있으려고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니? 알겠어. 엄마도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따 저녁에 낙지볶음 드시고 싶다고 했지?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사서 포장해가지고 갈게. 집 근처에 맛있게 잘하는 곳 있어. 어머님 저는 오늘 좀 늦으니까 남편하고 둘이 먼저 식사하세요. 모처럼 저희 집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대접도 잘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너도 돈 버느라 고생인데 뭐. 나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던 대로 해. 어차피 며칠 있으면 내려갈 사람이잖니. 시어머니가 최근 병원 진료 때문에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십니다. 어머님 사는 곳은 지방 작은 소도시라서 대형 병원이 없더라고요. 시댁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할 때 혼자서 하시기 힘들잖아요. 버스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타고 시내로 나오면 병원이 있긴 한데 매번 왔다 갔다 통원 치료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시기로 했어요. 최소 2주 정도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며 병원 다니시라고 제가 배려를 해드린 거죠.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더니 점점 선을 넘고 제가 해드린 배려가 무색하게 집안 살림 지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긴 했어도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빨래니 청소니 살림살이 뒤지고 다닐 생각을 하니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오늘 월급날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먹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뭐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 먹으러 갈까? 어머님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보니까 해산물 잘 드시던데 회를 먹던지 해물탕을 먹던지 해. 알겠어. 아예 엄마 용돈도 현금으로 뽑아놨다가 이따 밥 먹을 때 드리고 장모님 용돈은 지금 내가 바로 보내드릴게. 그게 낫겠다.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현금으로 뽑아와. 그럼 집 앞에 횟집에 3명 예약해 놓을게. 당신 오늘은 일찍 퇴근하지? 그럼 월급날인데 칼퇴근해야지. 이제 어머님 계실 날도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당신이 진짜 고생이다. 조금만 참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예전에는 어머님 나중에 연세 많이 드시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 모시고 살아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 아,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며칠 계시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 같이 살다간 사이 안 좋아질 것 같더라. 그래,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지. 나도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해도 내가 절대 결사반대할 거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이따가 퇴근하고 바로 횟집으로 와. 알겠어, 이따 봐.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에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아빠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생활비가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 30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 남편이 처갓집에도 똑같이 드려야 이치에 맞다면서 친정에도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용돈을 보내드려도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시골에 혼자 사는 어머님이 생활이 조금 불편하시고 노후 준비조차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렸더니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매번 고맙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제 친정 부모님한테도 보냈으니까 걱정 말고 받으시라 했더니 너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30씩 보내냐고 되물어보셨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렇다 대답하고 말았는데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 몰래 어머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용돈을 양쪽에 똑같이 주는 게 맞니? 너희 아버지 아직 일하고 계신 거 아니냐? 네, 저희 아빠는 정년이 아직 몇 년 남으셨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 너희 부모님은 일도 하고 있고 돈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 재산도 좀 넉넉하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굳이 너희들이 용돈까지 드릴 필요가 있니? 아, 원래 어머님한테만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양가 부모님들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요. 걔는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대? 너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 부모님이 30만 원 받는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라겠어? 기분이 좋기라겠니?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겨울에 찬바람 맞으며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잖아. 아,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 돈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그냥 남편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시면 남편한테 한번 직접 말씀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래? 그걸 중간에서 너가 눈치껏 이야기해줘야지. 너희 부모님은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2배로 주자고 이야기해봐라.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 용돈은 똑같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 용돈이 더 필요하세요? 돈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꽁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 잠시만요. 엄마, 내가 맨날 내 용돈에서 20만 원씩 더 드리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왜 장모님 용돈까지 뺏으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너가 왜 끼어들어? 그게 중요해? 엄마 진짜 적당히 해. 며느리가 엄마한테 많이 양보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럼 엄마도 시집살이 시킬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 나같이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 마음 다 알겠는데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그 돈으로 전부 우리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셔. 겨울 되면 사위 춥다고 패딩 사주고 코트 사주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같은 분들이 없다고. 근데 겨우 용돈 30 때문에 서운한 소리 해야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한테 신경을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너희 장인 장모는 먹고 살만하다며. 그거랑 엄마랑 아무 상관없어. 엄마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앞으로 며느리 얼굴 못 보게 될 거야. 내일 진료 마지막 날이지?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 너는 진짜 누구 아들이니? 내가 며느리한테 대체 뭐라고 했다고 그래? 얘 너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니까 앞으로 돈 이야기 하실 일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이 없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를 아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됐다 됐어. 너네 집에 더 이상 신세 안 진다. 질려고 뭐고 오늘 당장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후회하지 마. 어휴, 엄마 맘대로 해.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남편은 안 그래도 처가에 빚지고 사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런 소리라니까 너무 창피했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그날 바로 집으로 내려가셨고 단단히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잘해줘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티도 안 나는데 이젠 제가 어머님을 포기하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루 종일 바쁜 것 같네. 나 진짜 너무 긴장돼서 손발이 벌벌 떨려. 내일 오빠네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잖아. 에이,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앞으로 가족이 되면 자주 얼굴 보고 지낼 사이인데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왔다가 가. 그렇긴 한데 잠깐만 오빠, 이거 사진 좀 봐줘봐. 내일 인사드리러 갈 때 입고 갈 옷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보시기에 괜찮을까? 저렇게 입고 오려고? 하얀색은 좀 그렇지 않나? 뭐 묻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너무 안 차려 입어도 되니까 편하게 입어, 편하게. 인사드리러 가는데 옷에 뭐 묻을 일이 뭐가 있어. 밥 먹을 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말이야. 너도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좀 시골에 사시잖아. 흙도 많고 괜히 걸어 다니다 보면 뭐가 튀어서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랑 김장하다 보면 양념 같은 게 묻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 뭐라고? 김장?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 안 했나? 우리 집 내일 김장하는 날이야. 고모들도 다 오시고 내일 내려가면 아마 시끌시끌할 거야. 내일 내가 인사드리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김장을 하신다고? 그럼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그냥 다른 날로 미루게.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이날로 정한 건데 너를 우리 집 식구들한테 정식으로 소개도 시키고 같이 김장하면서 대화 나누고 싶으시대. 딱딱한 분위기보다 너도 그게 낫지 않아? 그런가? 나 태어나서 김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이, 너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일을 뭐 얼마나 시키겠어? 그냥 와서 조금 도와드리는 척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가면 될 거야. 옷은 이쁘게 입고 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정 뭐하면 내 옷 빌려줘도 상관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김장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냥 다른 날 인사드리러 갈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꼭 너를 이날 부르신 이유가 있어. 내가 고른 여자라면 우리 엄마는 무조건 찬성하시는 거고 우리 집 김치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 너한테 우리 집안 비법을 하루빨리 전수해주고 싶으시대. 일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일을 안 해? 집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냥 살짝 거들면서 편한 분위기로 인사드리고 하는 거지 뭐. 집안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돼. 다들 즐거운 분위기라서 너도 재미있을 거야. 나는 좀 부담되는데. 이상할 것 같아. 괜히 겁부터 먹지 말고 아무튼 내일은 옷 편하게 입고 와. 그래야 설거지라도 좀 도와서 하지. 엄마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말라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 일단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도망쳤어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남자친구 말빨에 넘어가서 딱딱하고 어려운 분위기보다는 같이 뭔가 하면서 편한 분위기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그전까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이라서 설마 나한테 힘든 일을 시켜봐야 얼마나 시키겠나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설거지나 조금 도와드리면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시간 걸려 도착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는 이미 저 말고도 고모님들 둘과 아직 시집 안 간 나이 많은 신우까지 김장하려고 모여 있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분들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더니 일하기 불편하게 왜 이런 옷을 입고 왔냐면서 당장 갈아입으라 하시는 바람에
편한 추리닝 바지에 허름한 티셔츠로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적당히 도와주는 신용이나 하다가 인사드리고 올 줄 알았는데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고 저녁 먹고 가라며 붙잡았지만 집에 너무 늦었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더라. 역시 난 너가 잘할 줄 알았어. 아니, 조금 거드는 척만 하면 된다면서.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팔다리가 다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어. 엄마한테 좀 적당히 시키라고 이야기는 해놨었는데 오늘 워낙 할 일이 많았었나 봐. 내가 김장하는 동안 오빠는 대체 뭐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코빼기도 안 보일 수가 있어. 아니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원래 우리 집 남자들은 김장할 때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어차피 도움도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나와서 너가 하는 일 도와줬으면 엄마가 한 소리 했을걸. 됐다.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무튼 나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화 많이 났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화 풀어. 진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 몰골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 줄 알아? 아니 어차피 너가 결혼하면 같이 할 일이니까 미리미리 배워두면 좋은 거지 뭐. 미리 배우면 좋은 거라고? 결혼하면 앞으로 내가 맨날 이렇게 너네 집에서 일해야 하니? 1년에 해봐야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 명절 2번 있고 김장 1-2번 정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절대 우리 엄마가 우리 사는데 터치 안 해. 아, 됐어.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아. 나 먼저 잘래? 너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살짝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얼굴 보고 다시 이야기해. 끝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앞으로 결혼해서 제 앞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대로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었지만 지금 헤어지자고 하면 멍청하게 저 혼자 걔네 집에서 공짜로 일해준 거나 다름없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똑같이 한 번은 갚아줘야겠다 생각했고 우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김장하고 왔다고 하니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험한 일 한 번 시킨 적 없었어요. 아빠가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다음번에 남자친구를 아빠한테 꼭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얼굴 보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빠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나가버리셨습니다. 야 이게 대체 뭐야? 나보고 빌라 공사하는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아? 우리 아빠가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으신가 봐. 일단 오늘 하루 시키는 거 잘하고 있어 봐.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란 말이야. 일하는데 자꾸 핸드폰 만지면 안 돼. 아빠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말고 살살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나보고 시멘트 포대를 메고 3층까지 걸어 올라가라잖아. 저거 다 하면 벽돌이랑 타일까지 다 옮기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오빠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다 하시는 일이야.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 경험이니까 열심히 해. 아빠가 요즘 공사 맡으신 빌라 공사 현장에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제가 그쪽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김장하고 아무것도 못 받아온 것처럼 남자친구도 일을 했지만 일당조차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빠 말로는 며칠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걔네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누군지 알지?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뭘 어쨌다고. 너네 아빠가 내 아들 데려다가 막노동 시켰다면서? 우리가 시골 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너가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험한 일 한 번 시켜본 적 없다. 못 배워먹은 집구석이라 노가다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함부로 일을 시켜? 못 배워먹다뇨. 우리 아빠 대학까지 다 나오시고 기술 배워서 사무실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줌마가 먼저 저를 함부로 대하고
김장한다면서 막 부려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복수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냐?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돈도 안 줬다며. 내가 너네 아빠 신고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그러세요. 뭐 신고 들어오면 일당 주면 되는 거죠? 저도 똑같이 아줌마 신고할 거니까 저도 일당 주셔야 해요.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다 있어? 어른이 이야기하면 죄송하다고 먼저 하는 거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너 같은 며느리를 어떤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니?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저도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 사이좋게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으니까 아줌마 아들한테 이야기 잘해주세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 진짜 말 그따위로 싸가지 없게 할 거야? 야, 너네 집 어디야?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는 파토가 났고 당연히 헤어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데려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켰는데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더라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 아빠 따라가서 이래도 좋으니 헤어지지만 말아달라 하길래 그 이야기 오빠네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보라 말하고 웃었어요.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첫 인사 드리는 날 집에 데려다가 김장을 시킬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얼굴도 본 사이고 아니면 결혼하고 그 집안 며느리가 된 상황이라면 모를까? 서로 처음 보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나마 똑같이 복수했으니 속이라도 시원하고 그 집 아줌마가 입에 거품 물고 부들댈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